포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정부시와 코레일이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결국 망월사역 북부역사를 앞으로 3년간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북부역사 운영비는 의정부시와 코레일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들이 청년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역시 고령화 도시로 청년 유입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름 막바지지만 연일 푹푹 찌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천에는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포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이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규모도 작고 또 중심지와 떨어진 외곽에 있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입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포천시에 이 포천병원 이전 신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 의료원 포천병원 신축 이전을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포천병원 신축 이전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시민단체들. 이들은 경기도 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1위가 포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위협을 겪고 있는 포천시에게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군다나 포천은 인구 소멸 지역입니다. 그럼 노인들은요, 또는 장애인은요, 포천에 의료 서비스가 안 좋아서 살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서비스 문제는 이런 지역의 심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단체가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을 촉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입니다. 중심지와 먼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데다 대중교통 편도 마땅치 않다는 것. 특히 포천에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포천병원의 신축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의 인구 대비 등록 장애인 비율은 4.3%, 포천시는 이보다 높은 7.1%입니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포천 시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장애인도 힘든 부분이 더욱더 열악하긴 하지만 이 모든 문제는 포천 시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포천병원 신축 이전에 포천시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포천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시민 서명운동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망월사역 북부역사 폐쇄로 지역 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의정부시와 코레일이 북부역사를 3년간 존치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의정부시와 코레일은 북부역사를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대신 역사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스템 개량비는 의정부시에서 한시적 사용기간 종료 이후 리모델링 비용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코레일 측과 북부역사 존치를 위해 모두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에 대해 국방부에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18일 답변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방부에 발송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월 2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미군 공여지에 조속한 반환을 건의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없어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박형덕 시장은 캠프 모빌 및 북캐슬 잔여 부지의 조속한 반환과 동두천 국방 AI센터 유치, 경기도 일자리 재단 이전 부지 환경 정화 비용 지원 요청 등을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는데요. 동두천시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해 공여지 반환 지연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입주 계약 해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설계나 시공 오류로 철근이 빠진 아파트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신청이 47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20개 단지 중 14곳에 대한 것으로 양주 회천지구 A15블록에서도 2건이 신청됐습니다. LH는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 입주민과 예정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년 인구 유입에 사활을 건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청년 인구가 도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일 텐데요. 의정부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청년 인구 증가에 대응하는 게 좋을지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정부시 의회 김지호 의원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의 김지호 의원입니다. 예, 우선 의정부시가 이 청년 인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의정부시 인구가 지난 5월 기준 46만 2,3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인구가 12만 명 5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 청년 인구가 고작 한 36%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화 도시임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출산율 감소나 기대 수명 증가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도시가 쇠퇴한다는 그런 고령화 도시의 사회 현상을 생각해 볼 때 청년 인구의 수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생산성 높은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려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거 안정 지원 대책이 좀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청년 주택 공급 사업 확대 및 전월세 보증금 등 융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청년들이 의정부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 청년들이 두 번째는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시는 그 제조업이나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그 면적이 제한되기 때문에 뭐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사업할 수 있는 이런 스타트업 사업이 굉장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는 앞으로 스타트업의 도시로 전환을 해야 하고요. 뭐 그 대표적인 것들이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게 해외 성공 사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유입되는 도시, 사실 모든 지자체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의정부에서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주거 안정과 청년들의 스타트업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부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더위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네, 이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쉼터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김신혜 기자가 한 배달 노동자를 따라가 봤습니다. 10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재국 씨. 한 가게에서 음식을 받아 오토바이에 오릅니다. 도로 위를 달려 도착한 곳은 10분 거리의 한 빌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계단을 올라 음식을 배달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다음 배달을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달립니다. 이날 서울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버스 뒤에 가면 매연 때문에 열기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그 서 있을 때 차들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좀 숨쉬기가 힘들 경우가 많죠. 배달을 시작한 지 3시간.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됐습니다. 헬멧까지 쓰고 있어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온도를 재봤더니 40도가 넘습니다. 열기가 머리로 뻗쳐나가야 되는데 못 뻗쳐나가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열기가 도는 거죠, 머리 쪽에서는. 평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운 것보다 한 3-4배는 더 덥다고 봐요. 쉴 틈이라곤 가게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 잠깐뿐입니다. 가끔씩 일반 가게들 가면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는 가게들이 있어요. 그런 가게들 가면 시원하죠. 어떻게든 에어컨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려고 노력을 하지, 시원하려고.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들은 이동 노동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쉼터에는 얼음물과 소파 등이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에겐 이런 것들조차 사치로 느껴집니다. 잠시라도 배달을 멈추면 그만큼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콜 들어오면 나가야 되고 진짜 쉬려고 마음 먹고
몇십 분 쉬어야지 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대기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올여름 전체 온열 질환자의 10% 이상이 도로 등 길가에서 발생했습니다. 배달 노동자들은 폭염이나 폭우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배달을 할 수 없을 때를 일시적 실업 상태로 간주해 통상 수입의 70%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시가 다음 달 13일까지 무더위 쉼터와 공원 등에서 생수 나눔 냉장고를 운영합니다. 생수 나눔 냉장고는 폭염 기간 쉼터와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1인당 생수 한 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냉장고가 설치된 무더위 쉼터와 공원은 모두 6곳으로 후평체육공원, 하늘물공원, 옥정체육공원 등에서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25일 지역 아동센터 통학버스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양주시는 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운행기록장치, 어린이 보호표시 등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가 내려지고 유관기관에 통보됩니다. 의정부 고산지구에 전국 최초 아이 돌봄시설 클러스터가 들어섭니다. 의정부시가 아이 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아이 돌봄시설 클러스터에는 어린이집과 24시간 아이 돌봄센터, 어린이 도서관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워크숍에 참석한 주민들은 시설 운영 계획과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